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이 코너에서는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불교의 화쟁 사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화쟁이란 다양한 의견을 소통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신라시대 원효 스님에서 시작된 사상인데요. 오늘날 다문화 다종교 상황에서 또한 각계각층의 다툼과 갈등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불교 조계 중에는 이 화쟁 사상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화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올해로 9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 화쟁위원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대화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화쟁위원회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국장 원묵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요즘 봄 소식이 정말 한창이에요. 나무에는 매화가 피고 산수유가 피고 벚꽃, 목련이 막 피고요. 또 땅에는 여러 풀꽃들이 또 막 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각기 색깔과 향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화려한 봄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세상도 그렇게 모두가 다 제각각 자기 색깔과 자기 향기로 아름답게 빛나고 또 그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화쟁위원회가 꿈꾸는 세상, 또 우리 등등과 또 모든 종교가 꿈꾸는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느끼고 계신 이렇게 스님이시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화쟁 사상,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와 취지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양한 의견을 소통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화쟁 사상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 둥둥도 종교 간 대화를 기본으로 하지만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라시대 원효 스님에서 시작된 화쟁 사상에 대해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화쟁 사상은 이제 원효 스님이 창안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근본 입장과 다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셨지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큰 스님들이 또 많은 이론을 또 제안하시고 그것이 또 일반화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요소들까지도 불교라는 틀 안에 다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토에서는 아미타불 연불을 해서 이제 극락왕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선불교에서는 화두를 챙겨서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두 가지가 서로 한 집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 거예요. 또 중관이라고 하는 중관 사상에서는 모든 것은 공하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반면에 또 유식에서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관에서는 없다라고 하고 또 유식에서는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둘이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원효 스님은 이러한 각각의 주장들이 다 진실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다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상대를 두고 나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옳은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다 부족한 측면이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실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렸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10가지 화쟁의 문을 정립한 것이 이제 신문 화쟁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일단 먼저 이제 다양한 불교의 그런 이론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그런 갈등과 대립을 화합시켜서 모두가 다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불교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이제 여셨던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화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지난 해인가요? 원효 스님 탄생 1400주년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화쟁 사상도 이제 140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 역사 속에서 이 화쟁 사상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효 스님께서 이제 화쟁 사상을 제창하셨지만 원효 스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불교 역사에서 정말 우뚝 서 있는 그런 산맥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우리 기성 교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효 스님은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신 분이고 아하. 그 아웃사이드의 길을 자청해서 가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민중과 어울리는 당시 왕실하고 어울리고 귀족들하고 어울려야 이제 인정받고 하던 시절에 네. 귀족들하고 어울렸던 민중들하고 같이 가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효 스님이 그렇게 이제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을 재발견한 분은 고려시대 때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이제 고려시대 때 불교가 국교잖아요. 국교다 보니까 불교가 상당히 좀 권력화된 측면에서 좀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선불교는 선불교대로 이제 교학을 비판하고 교학은 교학의 입장에서 또 선불교를 비판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각국사 스님은 이것이 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길을 제시하면서 그때 이제 그분이 보셨던 것이 원효 스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원효 스님의 가치를 재발견한 분이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려 불교가 굉장히 화려한 시기를 거쳤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그도 역시 고려 불교에서 좀 우뚝 서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조선시대 되면서 이제 불교가 억압을 받게 됩니다. 억압을 받는데 이제 하모덕 덕통스님 같은 경우에는 유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가 이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불교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진실을 이제 바탕에 두고 이제 바른 이치를 바탕에 두고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화쟁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 불교가 지난 2500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사실 뭐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이렇게 배타시하고 또 잘못됐다고 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큰 정신이 불교 안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기독교와도 대화하고 또 우리 민중들의 종교였던 그 무속신앙도 흡수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 원효 스님을 통해서 화쟁사상으로 나타났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그런 생각과도 공존하고 대화하는 그런 역사를 지내오는 것이 바로 불교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2010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화쟁위원회를 출범시키죠. 당시 어떤 취지로 출범하게 된 건지요? 원래 화쟁 사상은 어떻게 보면 불교 내부에서 진리를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좀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툼을 종식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면 우리 조계종에서 이제 화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불교가 사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속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2010년 당시에 우리 사회를 보자면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셨고 그리고 그 전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막 이제 그 엄청난 그런 이제 촛불들이 켜지고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 타협보다는 계속 대립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적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셨는데 네. 자승 스님께서 이제 자승 스님 당신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성향으로 보자면 좀 보수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총무원장을 맡으신 뒤에는 이 불교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네.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시키자라고 해서 도법 스님을 이제 모셔서 만든 기구가 이제 화쟁위원회입니다. 네. 그동안 화쟁위원장으로 계셨던 도법 스님께서 저희 둥둥에 종종 출연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로 출범 9년째를 맞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갈등에 대한 중재를 해왔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화정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중재 활동도 했고요. 또 이제 조계종 안에서 이제 봉은사,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를 종전에 직영사찰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봉은사 주지를 이제 보셨던 명진 스님하고 예. 이제 총무원이 좀 대립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제 화정위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 폐쇄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쌍용차 노조 많은 노조원들이 자살을 하고 약 20명 정도 이상이 이제 자살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죽음의 행렬을 계속 갖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사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이제 그런 일도 했었고요. 또 이제 수서 SRT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철도 노조원이 이제 파업했을 때 네. 그것을 이제 중재하기 위한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지리산댐과 관련해서 거기서도 이제 화정위가 좀 역할을 했고 또 이거 많이 알려진 일입니다만 이제 한상균 그렇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이 문제를 화정위원회에서 다뤄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정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그때 이제 화정위원회가 이제 마련한 절충안이 이제 사실 가만 그대로 있어도 이미 경찰이 이제 조계사에 들어와서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할 준비가 다 마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상균 위원장의 요구를 우리 이제 화정위원회가 수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의 꽃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노동자와 이 시민과 경찰이 어떤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이것을 예. 이제 완충지대를 종교인이 만드는 이런 역할을 이제 화정위원회가 수행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촉발된 그런 평화 시위의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촛불로 이어지고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제 출범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갈등을 중재하고 다툼을 화해시키는 역할은 불교의 화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종교 공통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웃 종교와 만나서 함께 좀 지혜를 모았던 그런 협력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네, 그때 이제 4대강 사업 당시에 이제 불교, 기독교, 원불교가 같이 이제 나서서 4대강 사업 국민논의위원회를 좀 출범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자살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종교가 이 문제를 좀 앞장서서 다루자. 이게 왜냐하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생명 가치를 좀 다시 돌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같이 하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함께 다른 이웃 종교와 같이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제 평화의 꽃길 그걸 이제 종교계가 같이 이제 그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갈등과 대립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스님께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또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되는 욕계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근원적으로는 규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으로 또 우리 현대사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놓고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이후에 그대로 또 이제 전쟁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원조에 기반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하면서 농촌 마을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도시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농촌의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농경 사회 대가족이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가족 공동체가 또 붕괴되는 이런 공동체가 붕괴되는 이 현상 위에서 급격한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깃들 수 있는 곳이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인데 예. 그런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 이제 개인이 된 거예요. 다 개인이 이제 이 사회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도 경쟁 속에서 승자 독식,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고통들이 전부 다 개인에게 내면화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우울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때 우리나라가 정말 고도 성장하고 할 때는 그때는 이 뭐 성취 동기가 계속 이제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네. 이제 사회 성장이 이제 정체되는 단계가 오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종교가 중요한 의지처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통계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이제 종교 인수가 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반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탈종교의 흐름이 또 강하게 있는 거죠. 네, 그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고통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원불교에서도 이 모든 그 일들이 우리 마음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동그란 이론상을 보더라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함을 네. 또 알 수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어떤 문제들 또 다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교가 좀 그 단순히 중재만 해서는 안 되고 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할을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네.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종교가 우리는 불교야, 또 우리는 원불교야, 우리는 뭐 기독교야 이렇게 그 자기 울타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원불교 이론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함께 어울려서 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함께 꽃피어서 화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고집하면 상대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나와 상대는 일단은 분리된 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의 진리에도 맞지가 않고 네. 그렇게 살게 되면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 중심, 우리 집단 중심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본인의 가치, 어떻게 보면 뭐 하느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또 어떤 관계의 진리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소박하게 낮은 자리로 돌아가서 온 세상을 깨닫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 진리를 끊임없이 네. 이 세상에 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화쟁위원회의 역할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전 화쟁위원회 5기가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중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 이제 화쟁위원회는 제일 좀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종단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단 내부의 갈등은 화쟁위원회가 다루기가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뭔가 조정을 하고 그러려면 이게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어쨌든 뭐 갈등하시는 분들이 화쟁위원회를 종단의 한쪽 편으로 많이 이제 보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총무장 스님께서는 이제 화쟁위원회가 종단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이걸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화쟁위원회가 아주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두를 존중하는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네. 일단 그래서 1차적으로 화쟁위가 종단 내부의 갈등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종단 내부가 이제 여러 갈등들이 좀 잠복해 있습니다. 잠복해 있고 또 이게 시대가 계속 변하면 예전에는 갈등이 아니었던 것이 또 갈등으로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없는 것처럼
눌러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갈등은 저희 이제 화쟁위원회 내부에서는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갈등은 필연적이고 갈등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없애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갈등의 에너지를 발전으로 잘 끌어 써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라는 것과 어른이 바라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넌 그거 바라면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바라는 것, 그 에너지를 또 잘 이끌어줘야 그 에너지가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또 세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종단을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전에 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그런 역할들도 요청되는 대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화쟁사상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원효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의 유적지를 이제 걸으면서 원효스님의 사상을 같이 연찬하는 그런 이제 원효순례를 올해도 이제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쟁행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화쟁이라고 하는 것이 화쟁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화쟁행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쟁의 가치가 그러니까 진실에 맞게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이 화쟁의 가치가 모두에게 다 내면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조계종단이 각 교구 본사에 우리 교구 내부의 문제를 우리 화쟁위원회와 같이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구 본사에 계시는 소임자들이 뭔가 좀 훈련되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계속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화쟁행자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 분들은 동그란 일원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이 불교의 또 신자분들은 이 화쟁 사상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웃 종교와도 만나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곳은 참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항상 필요한데 개신교에서도 참 다양한 교파들이 있어서 이를 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잖아요. 네. 또 천주교에서도 종교 간 대화위원회가 각 교구마다 있고 이 모두가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든 종교인들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좋은 건 다툼과 갈등이 있기 이전에 먼저 좀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불교의 좋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그 원효 스님의 화쟁 논리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그대도 옳고 나도 옳다. 그대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걸 이제 계시계비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옳은 측면이 있고 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인정하는 속에서 내가 먼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살이고 수행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화쟁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도 옳고 나도 옳다. 우리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대가 옳은 것을 먼저 인정해주고 또 나의 부족함도 나 스스로 또 성찰하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마음 내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떤 갈등이라도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 진리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이웃 종교를 더 존중해주고 네.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종교로마 아에서는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국장인 원묵 스님과 화쟁 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